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미니탭 실습을 모두 다 했었죠. 맞습니까? 컴퓨터 실습 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스템 고장 해석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주로 FMEA와 FTA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고장에서는 우리가 이 신뢰성 공학이 다루는 내용이 고장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장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연산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흔히 나오는 것이 기능 블록이란 겁니다. 펑셔널 블록 또는 이걸 그림을 그린 것을 기능 블록도 펑셔널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면이 아니라 실제 도면이 아니라 우리 이런 어떤 기능을 구성하는 다이어그램을 그린 것들을 회사에 가시면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의 시스템 자체를 좀 이야기하자면 서브시스템 또는 그것의 구성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품이 있고요. 부품은 단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품들이 여러 개 모이면 그것을 우리는 서브 시스템 또는 모듈이라고도 씁니다. 이런 서브 시스템이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체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서브 시스템 또는 어떤 부품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제품의 어떤 레벨에 있는지 부품이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고장 모형. 고장 모형은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능 블록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뢰성을 배운다 하는 것은 이 잠재 고장의 식별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성을 배울 때는 말이죠. 잠재 고장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하는 잠재 고장의 식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잠재 고장을 식별하는 방법들을 좀 학습을 하고요. 어떻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신뢰성 분석을 할 때 쓰는 방법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고장 모드 및 영향 분석, FMEA라고 하는 겁니다. 이 FMEA를 우리는 하나의 챕터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failure 모드, 고장 모드죠, and effect analysis, 그것의 영향도를 분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조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요즘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ISO 9001 인증을 받을 거예요. 받은 기업이 많을 겁니다. 바로 이 ISO 9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 문서가 바로 이 FMEA 문서가 돼요. 즉 우리가 어떤 제품을 기업이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FMEA 문서를 첨부해야 할 정도로 우리 이제 필수적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품질 경영 기사 자격증에 꼭 한 문제 이상 나 출제되는 거예요. 요것만 잘 알아도 품질 경영에서 한 문제 만든 거야. 고장나무 분석, FTA, Fault Tree Analys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아마 책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책은요. 폴트를 결함으로 번역을 해서 결함 나무 분석 또는 결함 수 분석, 고장 나무 분석, 고장 수 분석. 여기 숫자는 말이에요. 그 수목원 할 때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함나무 분석, 고장나무 분석, 결함수 분석, 고장수 분석은 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신뢰성 공학의 교재를 이 폴트 어널리시스에 대해 FTA에 대해서 번역이 내용이 다 조금씩 달라요. 다릅니다. 저는 어느 걸 제일 선호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고장과 결함의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 뭘까? 승희 학생. 고장과 결함의 차이 뭘까요?
저 교수님 죄송한데 차이가 뭘까요? 예은이 학생 앞에. 교수님 이건 나중에 발생, 이건 원래 있다? 네, 그런다. 아니요, 웃지 마세요. 좋은 작품 같아요. 노근이 학생? 둘 다 작동 안 하는데? 그쵸? 네. 사실은 말이에요. 이것의 구분은 거의 교수님 안 하기도 하는데, 어, 이제 우리가 신뢰성을 배우니까 고장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요. 즉, 동작을 하다가 고장이 발생했다. 고장이 발생한 사건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시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겠죠. 맞습니까? 반면에 결함은 그것이라기보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다가 망가졌어. 결함 발생했어. 결함 났어. 안 그러죠. 고장 났어. 이러죠. 맞습니까? 결함은 지금 제 핸드폰이 잘 동작하지 않으면 고장 나 있는 상태야. 또는 결함 중이야. 결함 상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태를 의미한다. 요거는 사건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 결함 나무 분석, 요 폴트가 바로 무슨 번역이에요? 결함의 번역이에요. 그럼 고장의 번역은 뭘까요? 고장의 번역은 페일러가 되겠죠. 이거 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은 아닙니다만 불량은 뭐라고 번역할까요? 불량. 통계적 품질 관리 때 불량 뭐라고 얘기했죠? 페일러 아니죠? 폴트 아니죠? 뭐였습니까? 이건 디펙트예요. 그래서 품질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렇게 불량, 디펙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신뢰성을 이야기할 때는 failure나 fault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failure는 어떤 사건을 의미하고 fault는 그것이 발생해 있는 상태, 지속되고 있는 상태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faul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장나무 분석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것의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결합나무 분석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 고장나무 분석이 써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지운 게 있는데요. 됐네요. 자, 다음에는요. 우리가 말씀드릴 게 세 번째가 바로 신뢰성 블록도, 릴레이빌리티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스템 신뢰도 배울 때 일부 배운 바 있죠. 이건 우리가 도면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고장이 야기하는 것, 동작한다 안 한다를 부품별, 서브시스템별, 그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때 쓰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들은 우리가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커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 특성 요인도 아시죠? 우리 작업 분석 및 설계팀이 배운 바 있어요. 인과관계를 마치 문제를 생선 머리에 두고 원인들을 뼈 줄기에 작은 뼈로, 더 세부적인 문제는 또 더 작은 뼈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베이전 네트워크나 그다음 사상나무 분석 같은 것들은 간단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요. 고장 모드 및 영향 분석, 고장 나무 분석, 신뢰성 블록도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이제 공학 시스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학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사, 프로세스, 재료 도구, 설비, 소프트웨어까지 이런 복합적인 복합체를 우리는 이제 공학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공학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겠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인간과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구조적 기능적 관점을 나눈다. 지금 우리 어떤 고장, 신뢰성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어느 부분이냐? 이 인터페이스 부분이에요. 이게 물리적으로든 기능적으로든 그러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서브시스템, 구성품의 물리적 구조에서 고려된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핸드폰 쓸 때 여러분 옛날에 가장 고장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 어떤 거죠? 여러분 갤럭시 S3 때쯤 한번 생각해 봐봐. 제일 그때 고장이 많았던 건요. IF 커넥터예요. 너희들 충전 단자 있지, 꼬다리. 옛날 생각해 보면 어땠죠? 충전 단자에 잘 기억하면 뚜껑이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네, 뚜껑이 있었습니다. 뚜껑이 있던 시절에는 이물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뚜껑 열고 넣었다 뺐다 반복 삽발 시험만 패스하면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성에서 뚜껑을 없앴습니다. 왜? 소비자들 쉽게 쓰라고. 그랬더니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여기에 모래먼지가 들어가. 여러분 주머니 넣고 다니면 그 주머니 깨끗하지 않잖아. 여성분들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 거기가 청정하지 않잖아요. 모래먼지가 들어가고 수분이 흡수되면서 부식이 발생한 고장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그죠? 하나 더 얘기하면 그렇게만 하면 이제 어떤 테스트 통과했을까? 여기에 염수 분무 테스트, 뭐 이렇게 부식을 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될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배터리 용량이 아무리 커졌지만 핸드폰의 기능이 늘어나면서 특히 요즘 유튜브를 비롯해 영상이 많이 사용되면서 뭐랄까요? 핸드폰 충전하면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제일 나쁜 게 삼성전자랑 얘기를 보면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거래요. 학생들도 왜 밥 먹으면서 뛰라 그러면 싫잖아. 그치? 밥은 밥만 먹고 뛸 때 뛰면 해야지.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할 때 충전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충전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쓰죠, 누워서. 카톡도 보내고 인터넷도 하고. 그럼 어때요? 이 부분이 이렇게 비틀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테스트까지 해요? 옛날 넣었다 뺐다만 반복했으면 4,000번 했으면 이젠 넣었다 왼쪽 한번 비틀고 빼고 넣었다 오른쪽 한번 비틀고 빼고 넣었다 왼쪽 한번 비틀고 빼고 왼쪽 한번 비틀고 빼고. 이것을 통과해야 팔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외부의 전원이란 파워라고 하는 것과 이것의 접점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터페이스에서 고장이 많이 발생한다. 구조적으로. 자, 그다음 기능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도요. 다양한 기능을 만족시키는 방법에서 고려할 수 있겠고 특히 인간과 인터페이스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 블록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기능 블록도가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 상호 관계를 표현하는데 이것이 사실 제품 설계에서도 중요합니다만 여기 강조해 바로 이런 인터페이스에서 고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뢰성 관점에서는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도 사람과 접촉하는 디스플레이 또 디스플레이 아래 터치 패널이 있어요. 터치 패널이 망가지거나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충전 단자가 잘 안 되던가 이게 다 인터페이스 부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테스트해야겠다는 겁니다. 자, 시스템 특성을 한번 보자면요. 신뢰성 분석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모든 시스템의 기능을 식별할 필요가 있겠고요.
시스템의 다양한 운용 모드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식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용 모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운용 모드. 주로 환경을 의미하겠습니다. 이 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장 환경, 사용 환경, 운송 환경인데 여기서의 운용이란 건 주로 어디에? 이 사용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용 환경.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의 기능을 계층적으로 분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각 기능의 실현 방법을 기술하고 상호관계 이런 것들 기술하고 마지막 타 시스템과 환경과의 인터페이스를 식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혹시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기능을 분류하고자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분류를 기본 기능, 보조 기능, 보호 기능, 정보 기능, 인터페이스 기능 잘 없지만 불필요한 기능 이렇게 한 6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기본 기능은 의도되거나 주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로 친다면 가다서다를 제어하는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기본 기능이 될 거예요. 그렇죠? 보조 기능은 기본 기능을 지원하는 겁니다. 가다서다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요즘 반자율주행처럼 어떤 그 차선을 따라간다라든가 앞차가 쓰면 같이 스탑하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조 기능이 되겠죠. 보호 기능은 사람과 환경을 부상, 피해로부터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로 치면 뭐 에어백 시스템이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렇죠? 앞에 충돌 방지 시스템 또는 측방에서 오는 것들을 감지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보호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기능이죠. 모니터링, 계측, 경고. 자동차로 치면 그것이 뭘까요? 계기판.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클러스터라고도 표현하는데 계기판이 바로 자동차의 상태를 모두 모니터링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불필요한 기능입니다. 시스템 변경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기능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불필요한 기능은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장의 구별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기능과 오프라인 기능이 있는데요. 온라인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장이 발생하면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고장입니다. 엔진 미션 계속 쓰잖아요. 그렇죠? 이건 온라인 기능이에요. 명백한 고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프라인 기능은 가끔 사용돼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자동차의 에어백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는 사고가 나봐야 알아. 그리고 가끔 그런 뉴스 보세요. 사고 났는데 에어백이 안 터졌다.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바로 오프라인 기능. 가끔 사용되어서 어떤 행동이 일었을 때 그래서 히든 고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집 건물에 이렇게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그렇죠? 화재 경보 장치가 있는데 저거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이터를 켜보면 저기에다 이게 물을 부으면 제대로 동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오프라인 기능의 고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 자유롭게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로만 들어가서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니까 자유롭게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질문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기능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통상 어떻게 하냐면요. 모니터링을 합니다. 뭐 우리 같은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오이씨, 방금 썼는데 사라져 버렸군요. 오이씨. 죄송합니다. 아직 내가 지난주 한번 했었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오프라인 기능은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런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발전소의 안전 시스템 예로 들면 우리 연구실에서 프로젝트 했던 것 중에 선박이 있어요. 선박. 삼성중공업이 들어간 선박. 선박이 LNG 가스를 운송합니다. 근데 운송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는 다 죽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선박에 가스가 누출되면 바로 가스 누출 센서가 있어서 감지 센서가 있어서 가스 탐지하고 삐뽀삐뽀 울리고 셧다운을 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가스가 누출되기 전까지는 가스 탐지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일정 신호를 보내요. 가스 탐지기 너 살았니 죽었니 전류를 딱 흘러서 명령을 너 나랑 약속한 명령을 수행해봐 라고 보냅니다. 그럼 얘가 다시 나한테 회신을 주겠죠. 주기적으로 몇 초 단위로 계속 살았니 죽었니 나 살았다.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내가 약속한 명령을 수행해봐 수행한다. 그럼 적어도 이 센서 자체는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은 간헐적 고장이라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감지를 못하면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헐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의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물어봐서 제품을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능 나무가 되겠습니다. 계층적 분해 구조 되어 있고요. 시스템의 임무로부터 시작해 보다 낮은 수준에서 필요한 기능을 보여준다. 자, 분석 방향이 기능 나무가 이렇게 탑다운의 형식이에요. 상위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위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우로 가져가는 거고 또 반대로 분석할 때 Y로 간다면 바텀업 방식, 하위 수준에서 상위 수준으로도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능 분석 시스템의 FAST란 방식인데요. 이거는 65년도 미국의 가치공학회에서 개발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와 Y를 동시에 가져가는데 아까처럼 위에서 아래로 트리 형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좌에서 우로 그리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기능을 가장 좌측에 두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된지 세부 기능들을 둡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여기에 AND와 OR을 쓰게 되는 거죠. AND는 이것이 둘 다 동시에 동작해야 이 기능이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 중에 하나의 기능만 동작해도 이건 동작한다라는 병렬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AND OR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체계가 무엇과 비슷하냐면 Fault Tree Analysis FTA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Fault Tree Analysis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는 방식이지만 AND OR 게이트 같은 것들이 유사하다 하는 것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능 블록도예요. 펑셔널 블록 다이어그램. 기능 블록도에 대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시스템을 위해 요구 조건을 정의하고 기능을 특성화하며 요구 조건 그리고 기능 수행의 만족스러운 해를 제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뭐 IDF, SADT 다이어그램의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오늘 배울 것은 SADT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사실 이게 시스템을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기능이 있고요. 사실 입력과 출력이 있고 어느 통제가 들어가고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기능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기능 블록도에서는 여기에 전기적 신호가 온다. 그럼 그것이 인풋이 되겠고 어떤 기능을 얘가 예를 들면 릴레이다. 릴레이 기능을 커패시터면 정전을 해야 되겠죠. 커패시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결과를 출력해라. 교류 저율을 직리로 바꾸어서 흘려라. 이런 게 출력이 되겠죠. 거기 어떤 통제가 있고 어떤 메커니즘이 있고 이런 것들을 묘사해서 기술하는 것이 기능 블록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그림 6.5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아마 오늘 이제 오프라인 여러분 처음 봐서 얘기 드리자면 우리 교재가 바로 이 신뢰성 공학 4판인데요. 사실은 3판인데요. 사실은 지금 2판 교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 학기 9월달 이 책을 받았어요. 나온 줄 몰랐습니다. 2판은 사실 강의 교재 준비되어 있는데요. 3판이 2판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잘 기술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걸 다 다루지는 못해서 우리가 2판을 갖고 계셔도 되고요. 3판을 사셔도 당연히 되죠. 네, 당연히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장, 결함과 오차. 고장, 페일리어죠. 결함, 폴트죠. 오차는 에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요구된 기능이 허용 한계를 벗어나 종료되는 사건이 되겠고요. 결함은 요구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품의 상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오차란 건 계산된 값과 측정된 값, 그러니까 실제 값 마이너스 목표 값이에요. 이게 바로 오차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을 겁니다. 통상 우리가 어떤 성능이 열화된다라고 하면 초기의 성능이 목표 성능이겠죠. 이것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건데 그것이 점점 성능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고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건 고장 시간이겠죠. 고장이 난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제품의 상태는 결함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제품의 열화란 건 바로 우리 목표치와 실제 성능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가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 한계가 있으면 그 허용 한계가 지나치면 이제 결함 상태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고장 개념과 분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 모드, 결함을 기술한 것으로 결함 유형이라고도 한다. 뭐 이제 failure 모드지만 뭐 결함 유형, 고장 유형 뭐 비슷하게 써요. 자, 보시면 간헐적 고장과 우리 어떤 지속적 고장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고장은 짧은 시간 동안 기능을 못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지속적 고장은 이제 완전히 교체해야 돼요. 완전 파국 고장까지 가서 완전히 망가진 고장이 지속 고장입니다. 그래서 부품이 교체되거나 수리될 때까지 지속되는 고장. 그것은 완전 고장과 부분적 고장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헐적 고장은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동작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 괜찮은 거. 예전에 제 차에요. 하이패스가 있었는데 이 하이패스가 사제로 달았거든요. 한여름만 되면 하이패스 지나갈 때 동작을 잘 안 해요. 너무 뜨거우면. 근데 에어컨 틀고 한참 있으면 또 잘 돼요. 네. 어느 온도 이상이 되면 얘가 제대로 동작을 못하는 간헐적 고장이 되겠죠. 이런 겁니다. 자, 완전 고장, 부분 고장 있어요. 완전 고장은 정말 기능을 모두 다 상실한 것이 되겠고요. 부분 고장은 부분적으로 되는 겁니다. 간헐적 고장은 시점이 중점 그 포인트가 있다면 이것은 시점보다는 어떤 기능적 부분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다 동작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리 이 형광등 이렇게 있는데 형광등의 목표치가 100룩스라고 볼게요. 만약 80룩스가 고장 기준이라고 본다면 100룩스, 90룩스, 80룩스까지는 고장이 아니에요. 정상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80룩스 이하로 간다고 해서 바로 불이 꺼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충분히 밝기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장이에요. 그럼 이런 것은 무슨 고장이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부분 고장으로 보는 게 좋겠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건물에 파워가 나갔어요. 그럼 뭐 다 날아가겠죠? 불을 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완전 고장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고장의 형태나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파국 고장이 있고 또 쇠퇴 고장이 있네요. 파국 고장은 말 그대로 망가져서 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번개 맞아 죽는 고장 같은데. 쇠퇴 고장은 성능이 조금씩 나빠지는 우리 핸드폰의 배터리나 램프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이어그램을 표현한 것이 이 아래의 그림입니다. 고장을 간헐적 고장과 지속적 고장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지속적 고장도 완전 고장과 부분 고장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완전 고장은 점진 고장, 늙어 죽는 거, 돌발 고장. 부분 고장도 늙어 죽는 거, 돌발 고장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돌발 고장에서 완전 뽀개지면 파국으로 간 거죠. 야, 우리가 어떤 관계가 파국을 맞았다. 이거는 파탄 났다는 거잖아.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이건 그 어떤 거 찾을 수 없는 거 완전 고장이에요. 반면에 점진적 고장. 그래서 쇠퇴 고장이에요. 아, 관계가 좀 서먹한데 이건 회복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쇠퇴적 고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 무자르시 명확하게 딱딱 나누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고장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장 원인. 자, 고장을 유발하는 설계, 제조 또는 사용상의 환경 이렇게 제가 써놓고 있죠. 자, 고장의 원인은 말이죠. 설계냐, 제조냐, 사용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에서요 어떤 제품을 팔았는데 고장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때 가장 많이 싸운 게 누가 싸우는 줄 아세요? 제품을 개발한 설계팀하고 양산, 제품 만든 팀 있죠. 생산관리. 우리 집은 우리 산업과학 하는 게 주로 생산관리랑 품질관리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연락이 싸워요. 생산을 잘못했네, 설계 잘못했네 갖고. 그런데 고장은요, 특히 전장에 대한 고장은 주로 한 7대 3 정도는 설계의 잘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텔코디아라고 죄송합니다. 미 국방성교 밀 스탠다드 17이라는 곳에서 미 국방성에서 엔지니어들 또는 미국의 유수 기업들의 엔지니어를 데려다가 조사한 결과 한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7대 3 정도로 그 제품의 고장은 70%가 설계의 오류였다. 30%가 양산의 오류였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미 국방성 규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설계가 잘못됐으면 자, 설계 고장 또는 약점 고장이라고 하죠. 자, 설계 고장, 약점 고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하셨을 때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말이에요. 초기 고장을 유발할까요? 우발이나 마모 고장을 많이 유발할까요? 설계가 잘못됐다. 설계가 잘못됐다. 초기 고장일까요? 설계가 잘못됐다? 아니에요. 요거는 우발이나 주로 마모예요. 재질을 강성을 썼어야 되는데 강한 걸 썼어야 되는데 약한 걸 썼어요. 그러면 마모성이 더 강해지겠죠. 맞습니까? 너무 약해서 옛날에 갤럭시 S 뭐 5인가 6인가의 별명이 혈탕푼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떨어뜨리면 깨진다. 사실 핸드폰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맞습니까?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건성이 있어야 되겠죠. 제조 공정이 불량했을 때 발생하는 것은 불완전 양산이에요. 마지막에 품질 검사했습니다만 살아남아도 정상 상태 살아남긴 살아남는데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비실비실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조 곡선을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가 초기 고장이잖아요. 여기가 우발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 뒤가 마모 고장이에요. 바로 요
초기 고장을 좌우지우지하는 것은 제조의 영역이에요. 제조 완결성의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설계를 잘하면 우리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낮추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또는 얘를 생명 연장의 꿈을 갖고 더 길게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마모가 아니라 이 시점에 수명 연장.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좀 잔인한 얘기인데 제가 사람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죽어요. 근데 아프리카의 불쌍한 애들 그렇잖아. 근데 왜 그래요? 애들 태어나서 제대로 백신도 못 맞고 그렇잖아. 산모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애를 가진 상태에서 담배를 많이 피고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애 상태가 안 좋을 수 있겠죠. 불완전 제조인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초기 사망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어찌어찌 태어났어요. 불완전하게. 그래도 주사를 맞히고 뭐해서 이렇게 살려냈어요. 근데 얘가 태어나면서 뭐 밥도 잘 안 먹이고 이래서 비실비실해. 조금만 떨어져도 낙상을 입어. 그래서 뭐 다리가 부러지고 이래. 그럼 안 되겠죠? 영양제도 맞추고 뭐 해서 얘를 낮추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수면 연장 이거는 요 부분은 사실은요 번개 맞아 죽거나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기는 암으로 죽거나 혈압으로 죽는 거예요. 60까지 살지 않고 90까지 살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 사용이 관련된 게 사실은 요 우발입니다. 설계라 썼으면 사실은 사용이 바로 이 우발 고장을 야기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수명 마모는 설계, 우발은 사용, 약간의 설계, 초기는 제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이란 건 노화 고장, 오래 써서 고장 날 수 있겠고요. 오사용, 잘못 사용해서 제품을 잘못 취급해서 잘못 취급한다는 걸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잘못 사용은 우리가 목표에 맞지 않게 사용해서 발생하는 고장입니다. 이건 제가 녹화를 끄고 설명드려 볼게요. 자, 고장 메커니즘 보면 고장을 유발하는 물리적, 화학적, 기타 프로세스로 정의할 수 있겠고 우리가 주로 고장의 원인을 마모, 막 사용해갖고 이제 닳는 거지. 웨어아웃, 부식, 어떤 금속 표면에 어떤 뭐가 쌓인다든가 이런 거예요. 경화, 딱딱해지는 거, 피팅 산화, 어떤 산소로 어, 저기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의 고장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교시에는 제가 기본적인 고장의 원인과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2교시엔 FM에 대해서 할 건데 제가 잠깐 녹화를 중지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